안녕하세요. 총마입니다. 오늘 매매 일지는 제가 이제 했던 종목 중에서, 음,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제가 한 두 달 정도, 이제 최근에 두 달 정도 이제 시장의 흐름에서, 물론 이제 이게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음, 최근 두 달 동안 강력하게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도주 매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앞전에 인사 소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소위 고수분들이 하는 그런 주도주 매매를 제가 이제 따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뭐 배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강의 영상도, 뭐 유료 강의 영상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보고, 뭐 그다음에 이제 나주다 카페나 이런 데서의 어떤 매매일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이 따라했는데, 제가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매매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당일 주도주 매매. 난 제가 이제 하수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당일 주도주 매매를 못해요, 제가 진짜. 컨택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하면은, 물론 뭐 실패만 한 건 아니죠. 성공도 많이 하는데, 이 당일 주도주 매매라는 게 결론은 이제 뭐 당일 주도주 돌파가 될 수도 있고, 눌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눌림에서 손실이 많이 나더라. 결국, 음, 어, 그러니까 수익을 다 까먹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일 주도주는요, 들어가는 근거가 있어요. 들어가는 근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강력한 뉴스를 동반한 테마주여야 한다. 그러니까 독립된 그런 개별 뉴스 있잖아요. 개별 종목은 웬만하면 기피한다. 예. 이게 이제 이게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여튼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말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리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예가 이제 바로 오늘 했던 그런 매매여가지고, 이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램테크놀로지가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물론 이 시외에서부터 이제 시간 외에서부터 이제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냥 결론은 아침에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냥 바로 상을 갔거든요. 보시면은, 와, 이게 지금 33억으로 있잖아요. 그냥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침 9시, 어디야. 아침 9시 10분에 그냥 바로 잠가요. 네, 보이시죠? 그리고 풀리지도 않아요. 네, 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강한 어떤 흐름이잖아요, 이게. 근데 얘가 유리기판인데, 이 유리기판이 엄청 강력한 테마는 아니지만, 최근에 엄청 강력한 테마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되게 강한 또 테마예요. 그래서 얘가 가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HB 테크놀로지를
부대장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어, 얘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눌려요. 근데 여기서 눌릴 때 엠테크놀로지가 풀리면은 뭐 당연히 이게 바닥을 기겠죠. 근데 견고하게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공략을 했는데 보시면 지금 차트만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당연히 뭐 여기까지 뭐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이게 들어갔던 자리가 아마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요 자리인가? 네. 그러면 음, 일단 매매 마크는 여기서부터 들어갔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요런 자리를 지금 손절로 잡는 게 맞긴 한데, 그쵸? 요런 자리를 손절로 원래는 잡아야 돼요. 이게 잡고 떨어지면 잘라낼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제가 이제 당일 주도주 매매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강력한 테마주에 대한 그런 매매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자동 매도를 걸어놓고 해요. 자동 매도를 걸어놓고 하고, 그다음 비중이 이제 비중 조절도 어느 정도 이제 하는데, 이 당일 주도주 매매는 근거가 확실해요. 뭐냐면 어떤 강력한 테마주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거나 얘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컨택을 하는 건데, 램테크놀로지가 거의 뭐 그 소액으로 상을 강력하게 갔기 때문에 부대장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얘가 부대장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봤을 때 한 300억 정도 터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의 그 엄청나게 강력한 그 종목은 아니지만 유리기판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부대장격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됐고, 아직 그 자금들이 이게 뭐랄까 이제 집중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실한 어, 근거가 있다는 거죠. 네, 근거가. 그리고 이제 그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한 얘를 못 파는 거예요. 네. 오히려 얘가 대장주였으면은 다른 애들이 뭐 같이 떨어지거나 하는 걸 보고 얘가 뭐 일정 그런 그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요런 자리에서 예, 요런 자리에서 이제 잘라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오는 자리가 나와요. 요런 자리. 그러면 여기서는 반 정도 일단은 매도를 하던지 이제 비중을 익절을 해놓고서는 봐야 되는데 어 많이 갈 거다라고 이제 어 대응을 안 한 거죠. 예. 근데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제 수익률은 많이 높진 않아요. 이게 따져보면은 여기서 이제 좀 높은 자리에서도 이제 잡은 것들이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뭐 한 1% 정도 아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잘라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차트만 봐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 쳐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왜냐면은 이 수급 자체가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물렸던 그런 수급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버텨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갈 수 있겠다 이제 뭐 이런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량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 나가는, 그러니까 아니면 바닥을 잡아주는 요런 흐름에서 이게 막판에 잡았으면 오히려 뭐 수익 보고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잘라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으니까 한 번은 주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잘못된 매매. 이거 그냥 골로 가는 매매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아침에
이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시작했잖아요. 밀리고 나서 계속 밀리면, 그러니까 시장도 봐야 되니까, 계속 밀리면은, 아, 이거 뭐 잘라내야 되겠다. 이게 거의 한 마이너스 한 6%, 7%, 막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아침에 딱 밀렸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그림 보면서 램테크놀로지가 또 한 3, 4% 정도 그 갭이 떴다가 살짝 밀리는가 싶더니 그냥 바로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잘하면은 이거 조금 상승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이런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분할로 이제 나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온 건데, 뭐 요즘 여기까지 기다렸으면 아마 본전에서 팔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맞으면서 마감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런 매매는 사실은, 아, 아직까지는 내공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 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요. 예, 개인적으로 이런 관점이 이제 부족한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물량을 좀 덜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물량을 손절을 하는 그런 게, 그런 관점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대응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하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RS 오토메이션이, 이게 어저께, 이건 어제 이제 한 건데, RS 오토메이션이 결국에는 로봇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봉을 보면은 저는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을 해서 바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잘 버텨주는 이런 흐름 안에서 이제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사서 팔고 팔고 분봉을 보면 좀 아깝죠 이거. 여기서 이제 받아서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해서 큰 상승이 나오잖아요. 네, 대량으로. 근데 눌렸다가 얘가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런 자리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자리로. 근데 안 떨어지고 다시 상승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타점이 나와요. 여기서도 이제 받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갭 떴을 때 이것도 3%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한 3, 4% 정도 될 것 같은데, 4% 정도 나오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기다가 이제 손절을 잡은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손절을 잡고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떨어졌으면은 한 3% 정도, 한 2.5%에서 보통 한 3% 정도 잡거든요. 자동 매도를. 여기서 해서 떨어지면은 이제 3, 4%니까 여기까지 봤네. 아, 여기까지 봤네요. 여기 아마 하락을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쭉 더 내려갔다. 더 내려가면 아마 여기쯤에서 추가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눌림목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손절을 잡고 근처에 왔을 때 잡아서 손절을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요런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 요런 데서 이제 모아가거나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 요런 데서 이제 모아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되게 쉬워요. 이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이 나오는 걸. 왜냐면 검색기로 이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종목을 몇 개를 만약에 관심 종목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그 어떤 종목을 할지 미리 이제 컨택을 해 놓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이 보통 한 10개 내외인데 그래도 이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뭐 계속 뚫어져라 막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자리를 잡으려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제 끝나기 한 2시 전후 2시 전후부터 막판 장을 보거나 아니면 아침에 흐름 갭을 뜨고 뭐 예를 들어서 눌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은 사실 자동 매도 자동 매수 그러니까 자동 매수는 아니고 자동 매도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제 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팔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그냥 손절시켜 버리는. 그게 아니라면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죠. 보고 있는 날도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영상도 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예, 놓칠 때가 있다. 여기는 이제 약간 손절이 나갔었나? 그쵸? 수치상 보면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거의 본전하고 약간 약손절 나갔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침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좀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여기 뭐 밑에까지도 확 뺐다가 이제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스킬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운 매매였다. 다음 영상은 좀 최근에 성공했던 그런 좀 매매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